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그 종묘 관련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네, 유네스코 등재 문서도 있었고, 조선 예법 메모, 또 그 종묘의 독특한 공간 배치에 대한 질문까지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이었어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종묘에 대한 관심이 정말 깊으시구나 느꼈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 조선 왕조의 정신적 근간, 이 종묘가 갖는 의미하고 또 그 건축적인 구현,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시는 게 인상 깊었어요. 네. 오늘은 이 자료들을 잘 엮어서 마치 저희가 당신만을 위한 맞춤 오디오 가이드가 된 것처럼 한번 종묘의 속사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서울 도심 속에서 시간을 딱 잊은 듯 고요한 공간, 그 의미를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종묘는 뭐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주, 그러니까 영혼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곳이죠. 국가 최고의 사당입니다. 최고 등급이죠. 네. 1395년에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도읍 옮기고 나서 진짜 다른 궁궐보다도 먼저 이 종묘부터 지었다는 거, 그 사실 자체가 중요성을 딱 말해주는 거죠. 맞아요.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단순히 건물이 오래돼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무형의 가치, 그러니까 조상 숭배라는 유교적 이념, 왕실의 정통성, 이런 걸 상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행해지는 종묘 제례랑 제례악 역시 2001년에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당신의 첫 번째 질문하고도 연결될 텐데요. 왜 조선은 이토록 종묘를 중요하게 여겼을까? 이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네, 핵심은 당신 메모에도 적혀있던 그 유교의 조상 숭배 사상,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조상 숭배.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혼, 그리고 백 이렇게 나뉜다고 봤어요. 혼백이라고 하죠. 육체인 백은 땅에 묻혀서 사라지지만 정신적인 영혼인 혼은 없어지지 않고 신주라는 나무패에 깃든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신주요? 네, 이 신주를 모시는 곳이 바로 사당이고 국가 차원에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최고 등급의 사당, 이게 바로 종묘인 겁니다. 아하. 그래서 왕릉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도 왕들의 영혼이 다 함께 모시는 본가 같은 곳은 딱 여기 종묘 한 곳이었군요. 정합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사진에도 있었는데 그 밤나무로 만든 네모난 신주에 왕이랑 왕비 존호를 새기고 또 앞면에는 영혼이 드나드는 작은 구멍, 규라고 하죠. 그걸 뚫어 놓았다는 점이 참 흥미로웠어요. 네, 규? 전쟁 같은 위급 상황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신주만큼은 꼭 지켜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이게 그냥 나무패가 아니었구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신주는 그냥 왕의 영혼 그 자체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종묘는 살아있는 왕 못지않게 정말 신성한 공간이었어요. 네, 여기서 제사를 지낸다는 건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효를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하늘의 명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린다, 이런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후대 왕이나 백성들한테 확인시키는 예장이기도 했고요. 효와 예. 네, 이런 국가적인 재래 공간과 의식이 500년 넘게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된 사례는 사실 세계적으로도 진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당신께서 주목하신 그 유네스코 등재 이유도 바로 이 지속성, 여기에 있는 거죠. 네, 그 지속성. 자, 그럼 이제 종묘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간다고 상상해보죠. 당신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독특한 길에 대한 거였어요. 네, 실로. 정문에서 정전하고 영령전으로 이어지는 세 갈래 돌길, 실로 말입니다. 이 길의 배치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요. 네, 맞습니다. 혹시 종묘에 직접 가시면 발밑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가운데 길이 양옆길보다 살짝 더 높아요. 그리고 표면도 좀 더 거칠게 다듬어져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이 중앙의 길은 신향로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신주나 제사에 쓰는 향, 충문 같은 거, 이런 신령한 것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영혼의 길이죠. 그래서 사람은 함부로 밟으면 안 되는 길입니다. 와, 영혼의 길이라니. 되게 흥미롭네요. 그럼 그 양옆 길은요? 신향로를 기준으로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 길이 왕이 다니는 어로고요. 어로. 네, 그리고 왼쪽 길은 세자가 다니는 세자로입니다. 이렇게 길을 엄격하게 딱 구분해 놓은 것 자체가 신과 인간, 그리고 왕과 세자,
이런 유교사회의 위계 질서를 시각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당신께서 보내주신 배치도 그림에서도 이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리고 길뿐만 아니라 종묘 전체의 그 입지나 배치 역시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풍수지리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 네, 있었어요. 북쪽에 응봉산, 주산, 서쪽에 인왕산, 백호, 동쪽에 낙산, 청룡, 남쪽에 남산, 안산 이렇게 딱 산들이 감싸는 명당 자리에 위치하고 있죠. 명당이군요. 네, 또 경내에 있는 연못, 지당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시면 네모난 연못 가운데 둥근 섬이 있거든요. 네네. 이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동양의 우주관, 즉 천원 지방사상을 반영한 조경입니다. 걷는 길 하나, 연못 하나에도 다 이런 철학적인 코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발바론 하나하나에도 다 의미를 부여했네요. 그냥 쓱 지나칠 수도 있는 디테일인데 이렇게 알고 보니까 훨씬 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종묘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 정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신 자료에도 세계에서 가장 긴 단일 목조 건물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었죠. 국보 제227호이기도 하고요. 네, 정전. 길이가 무려 109m에 달합니다. 엄청 길죠? 109m요? 와, 이게 1395년에 지어졌을 때는 7칸 규모였어요. 그런데 왕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모셔야 할 신주가 늘어나니까 옆으로 칸을 계속 덧붙여서 증축을 한 결과입니다. 아, 옆으로요? 네. 이건 왕조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왕조의 연속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였던 거죠. 만약에 새로운 건물을 계속 지었다면 이런 상징성은 좀 약해졌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현재는 총 19개의 방, 이걸 신실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태조 이성계부터 마지막 순종 황제 부부까지 공덕이 높다고 평가된 왕과 왕비 49분의 신주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 길게 쫙 늘어선 신실들을 보면 와, 정말 장엄하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쉽게도 신실 내부는 볼 수 없지만 그 앞에서 딱 서면 느껴지는 분위기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신이 보내주신 글 중에 정전 문에 대한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어요. 문짝들이 완벽하게 딱 닫히는 게 아니라 약간 어긋나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아주 예리하게 보셨네요. 자세히 관찰하시면 문하고 문설주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네. 사방이 벽돌로 꽉 막힌 신실 내부에 습기를 조절하고 공기를 순환시키려는 그런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와, 영적인 힘이랑 현실적인 기능이 딱 결합된 설계네요. 그렇죠. 정전 바로 옆에는 영영전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건물이 있잖아요. 영혼이 편안하시라 이런 뜻이라는데 이곳은 어떤 분들을 위한 공간인가요? 정전하고 역할 분담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정전 공간이 이제 점점 부족해지니까 세종대왕 때인 1421년에 처음 지어졌습니다. 아, 세종 때. 네, 주로 정전에 모시지 못한 왕과 왕비,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왕으로 추존된 분들, 이런 분들의 신주를 모시는 곳이에요. 추존된 왕들이요? 네, 예를 들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4대 조상, 그러니까 목조, 익조, 도조, 환조,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정종, 문종, 단종처럼 재위 기간이 좀 짧았거나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왕들, 그리고 뭐 사도세자, 장조로 추존됐죠. 이런 분들이 이곳 영영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총 16개의 신실에 34분의 신주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정전보다는 격이 한 단계 낮지만 역시 왕실의 뿌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정전이 약간 현역 스타 왕들의 전당이라면 영영전은 뭐랄까 명예의 전당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비유가 재밌습니다. 주로 정전에 모시지 못한 분들을 모시는 곳이니까요. 네. 자, 그럼 이 핵심 건물들 말고 주변의 다른 부속 건물들도 좀 살펴봐야겠죠. 당신의 자료 목록에는 제궁이라는 곳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제사를 준비하던 공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궁. 왕과 세자가 종묘 제례를 지내기 전에 머물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갈하게 하던 곳입니다. 아, 몸과 마음을. 네, 일종의 제사준기 숙소라고 할 수 있죠. 담장으로 딱 둘러싸인 독립된 공간 안에 왕이 머무는 어제실, 어숙실이라고도 하고요. 세자가 머무는 세자제실, 그리고 목욕하면서 몸을 깨끗이 하는 어목욕청, 이런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목욕까지요?
네, 왕은 제사 전날 이곳에 와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제사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잡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 왕이라도 제사 앞에서는 아주 경건하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군요. 그럼요. 중요했으니까요. 정전 앞에 그 넓은 뜰, 월대라고 하죠. 거길 보면 동쪽하고 서쪽에 길쭉한 건물이랑 작은 사당이 하나씩 있던데요. 공신당하고 칠사당이죠. 이것들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네, 먼저 동쪽에 있는 게 공신당인데 이건 이름 그대로 공신들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아, 공신들. 정전에 모셔진 왕들을 살아생전에 아주 충성스럽게 보좌했던 공신들 83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어요. 왕뿐만 아니라 그 왕을 도왔던 신하들의 공로도 함께 기린다. 이런 점에서 유교의 중요한 덕목인 충을 강조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충. 그리고 서쪽에 있는 작은 칠사당은 조금 더 독특합니다. 이건 농경사회였던 조선에서 만물의 생성과 소멸,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하고 직결된 자연현상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일곱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에요. 일곱 신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신들인가요? 이게 좀 유교 국가에서 이런 신들을 모셨다는 게 약간 의외인데요? 그렇죠. 그게 참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국가 제례지만 약간 민간 신앙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거죠. 네. 이 기록에 따르면 봄에는 문과 출입을 관장하는 신, 여름에는 부엌과 집안을 돌보는 신, 가을에는 다시 출입과 길거리를 관장하는 신, 겨울에는 도로와 생명을 주관하는 신, 이런 식으로 계절별로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아, 계절마다? 궁극적으로는 왕실과 나라 그리고 백성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였죠. 당신의 자료 중에 그 민간 신앙 관련 부분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유교라는 큰 틀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신앙 형태가 공존했음을 보여주는군요. 맞습니다. 이제 종묘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활동이죠. 종묘 제례와 종묘 제례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 살아있는 의식이 종묘를 단순한 유적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공간으로 만드는 핵심, 맞죠? 바로 그렇습니다. 핵심이죠. 조선시대에는 정기적으로 1년에 5번이나 큰 제사를 지냈고 또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제사를 올렸습니다. 5번이나요? 와, 네, 비록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중단되기도 했었지만 해방 이후에 복원이 돼서 현재는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 그리고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전주 이시 대동종약원 주관으로 실제 제례가 봉행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요? 네. 이 제례 자체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와, 그 복잡하고 장훈한 절차를 직접 볼 수 있다면 정말 특별한 경험이겠네요. 제례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이게 매우 정교하고 엄숙한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크게 보면 돌아가신 왕의 영혼을 모셔오는 신관례, 네, 그리고 신에게 음식을 올리고 3번에 걸쳐 술잔을 올리는 헌장례, 3번이나. 그리고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조상신이 내린 복을 나누어 받는 음복수조례, 마지막으로 신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망료례,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복잡하네요. 네, 이때 왕이 입는 제례복 면복의 문양부터 제사에 쓰이는 그릇 제기의 재질, 형태 하나하나에까지 전부 음양 오행사상 같은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와, 듣기만 해도 그 정성과 엄숙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제례를 더욱 숭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종묘 제례악이죠.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제례와 함께 유네스코 유산이고요. 네, 맞습니다. 종묘 제례악은 악기 연주인 기악, 노래인 악장, 그리고 춤인 일무, 이 3가지가 아주 조화롭게 결합된 형태입니다. 기악, 악장, 일무. 네, 연주 위치도 의미가 있는데요. 정전 건물 앞에 있는 높은 단, 상월대에서 연주하는 악단을 등가라고 하고요. 아래쪽들인 하월대에서 연주하는 악단을 헌가라고 합니다. 등가와 헌가. 네, 이게 각각 하늘의 소리 양과 땅의 소리 음을 상징하면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려는 의도예요. 편종, 편경 같은 타악기와 관악기, 현악기가 어우러져서 아주 장중한 소리를 내죠. 그 노래는 선대 왕들의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악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춤인 일무도 굉장히 인상적일 것 같은데요. 춤추는 사람 수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고요.
당신의 자료에도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었죠? 네, 맞아요. 원래 종묘에서는 제후의 격에 맞춰서 6줄, 그러니까 총 36명이 추는 6일무를 추었습니다. 육일무. 그런데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국이 되면서 황제의 격에 맞는 8줄, 총 64명이 추는 8일무로 격상돼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64명이요? 네, 일무는 다시 내용에 따라서 나뉘는데 선대 왕들의 문덕을 기리는 춤은 문무라고 해서 왼손에는 피리 모양의 약, 오른손에는 깃털 장식인 적을 들고 비교적 좀 정적인 춤을 춥니다. 문무. 반면에 무공을 기리는 무무는 나무로 만든 칼과 창을 들고 좀 더 힘차고 역동적인 동작을 보여주죠. 이 모든 요소가 다 어우러져서 제례의 신성함과 장엄함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와, 문무와 무무를 번갈아 추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정말 웅장할 것 같네요. 네, 직접 보시면 더 그렇죠. 자, 이렇게 종묘의 역사와 의미, 공간과 의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이 실제로 종묘를 방문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실용적인 정보들, 이걸 좀 정리해 드릴 차례인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도 방문 계획에 대한 메모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종묘 관람 방식이 요일별로 다르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아, 요일별로요? 네. 평일하고 일요일에는 정해진 시간에 문화유산 해설사와 함께 동행하는 안내 관람만 가능합니다. 한국어 해설은 물론이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해설 시간도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시간을 맞춰 가시면 깊이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아까 영어 해설은 오전 10시, 12시, 오후 2시, 4시에 있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영어 해설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토요일하고 매월 마지막 주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 그리고 공휴일에는 자유관람이 가능해요. 아, 자유관람. 네. 해설 없이 혼자서 조용히 공간을 거니면서 사색하고 싶다. 이러면 이날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당신의 관람 스타일에 맞춰서 요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입장료는 만 19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1,000원.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 천운이요. 와. 네. 만약에 서울의 다른 주요 궁궐들, 그러니까 경복궁, 창덕궁, 후원 제외, 창경궁, 덕수궁까지 함께 둘러볼 계획이시라면 궁궐 통합 관람권을 구매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아, 통합 관람권. 네. 5개 장소를 모두 입장할 수 있는데 가격은 10,000원이고요. 구입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정보. 종묘는 매주 화요일이 정기 휴관일입니다. 네. 화요일 휴관. 헛걸음하지 않으시려면 꼭 기억해 두세요. 단 화요일이 공휴일하고 겹치는 경우에는 문을 열고요. 대신 그 다음 날인 수요일에 휴관합니다. 네, 그 점도 유의하셔야죠. 교통편은 역시 대중교통이 가장 편리합니다. 지하철 1호선, 3호선, 5호선이 만나는 종로 3가역에서 내리시면 되는데요. 1호선은 11번 출구, 3호선과 5호선은 8번 출구로 나오시면 가깝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실 경우 종묘 자체 주차장은 없고요. 인근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주차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주변이 좀 혼잡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대중교통이 좋겠네요. 자,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길잡이 삼아서 조선 왕조 500년의 정신적 심장부였던 종묘를 함께 탐험해봤습니다. 화려함 대신에 절제된 아름다움과 엄숙함 속에서 깊은 역사와 철학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죠. 이 정도면 당신만의 맞춤 오디오 가이드 역할 조금은 했을까요? 네, 충분히요. 종묘는 단순한 옛 건물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이어져 온 효와 예의 정신이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특히 매년 제례가 봉행된다는 사실은 그 생명력을 딱 증명하는 거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서 느껴졌던 그 지적인 호기심이 실제 종묘 방문을 통해서 더욱 깊은 울림과 감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종묘 경험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도 들었던 생각인데요.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한 왕조의 조상을 기르는 의례와 그 공간이 이렇게 급변하는 현대 서울의 한복판에 여전히 존재하면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 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이 끊이지 않는 전통이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지
종묘를 거닐면서 혹은 다녀와서 한 번쯤 곱씹어 보는 것도 참 흥미로운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다음에도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